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견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세종대왕이 세자인 문종을 당신과 같은 성군으로 키우려 했던 노심초사가 서려 있는 경복궁 정각이 있습니다. 8월 31일 마무리를 목표로 복원공사를 하고 있는 계주당인데요. 이 계주당의 복원은 경복궁 중건 때인 1886년 재건되고 1891년 보수된 계주당 건물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 마침 문화유청 국립유적본부가 계주당 복원을 기념해서 조선의 왕세자가 국왕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는 강좌를 개설했는데요. 이 계주당 보수 뒤에 고종이 했다는 말이 의미심장하죠. 계주당은 1443년 세웠고 이곳에서 세자 문종이 대리청정했다. 세종시대의 모든 제도와 문물, 법식을 다 갖췄고 가장 융성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종은 내가 세종의 업적을 계승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동궁은 나의 가르침을 준수해주기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고종은 세종처럼 나 고종도 세자 순종에게 대리청정시키겠다는 뜻을 언급한 겁니다. 이 말을 듣고 흥분하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아니 이게 무슨 막말이냐, 고종이 감히 세종 코스프레를 한 거냐, 뭐 이렇게요. 그러나 이해는 갑니다. 성군의 정치를 펼쳐 보이고 싶은 마음이야 고종인들 없었겠습니까? 계주당이 처음 건립된 것은 고종의 말 맞다나 1443년 5월 12일이었습니다. 세종실록은 왕세자가 신하들의 조회를 받을 집무실을 세우고 이름을 계주당이라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좀 의아하시죠? 권력은 부자간에도 나눌 수 없다고 하고 게다가 성군의 정치를 펼치고 있던 세종이 왜 굳이 세자에게 그 막중한 국정을 맡겼을까요? 왕조시대에 태자 혹은 세자를 두고 국본 즉 나라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3살 때부터 시작되는 후계자의 양성교육은 국본 즉 나라의 근본을 튼튼히 하는 과정이었죠. 하지만 세종은 맏형인 양녕대군이 세자였고 더구나 셋째 왕자였죠. 왕권하고는 거리가 한참 멀었습니다. 그러나 맏형이 폐위되고 둘째 형마저 뛰어넘어서 졸지에 세자위를 물려받은 지 불과 2달여 만에 왕이 올랐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세종은 당신의 아들에게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했습니다. 준비된 후계자를 키우는 것, 그것이 바로 대리청정이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종은 1436년 말부터 대리청정을 공식 거론했는데요. 세종은 이 무렵 왕이 오른 지 20년 지났는데 내세울 업적이 없다. 해마다 수재를 만나서 기근이 끊이지 않고 도적 때도 날로 창궐해서 이제 세자에게 정무를 맡기고 싶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상하죠? 망고의 성군이 다스린 시대인데 20년간 업적이 없다라는 세종의 말씀은 지나친 겸손이 아닐까요? 그러나 마냥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세종의 시대는 나라의 기틀이 마련되지 않았던 건국 초였습니다. 인심이 흉흉했고 범죄가 들끓었습니다. 1439년 세종은 복역 중인 사형수가 190명에 달한다 라고 자인했습니다. 또 왕실 재산을 관리하는 내탕고의 황금술장과 제사를 관장하는 봉상시의 제의까지도 털렸다 라는 기사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세종이 별다른 업적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자책하고 대리청정을 모색했던 겁니다. 건강 악화도 세종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태종이 세종에게 주상은 몸이 뚱뚱한데 때때로 나와 놀면서 살 좀 빼야 한다 라고 권할 정도였습니다. 태종은 주상이 고기가 아니면 밥을 먹지 못하는데 라고 하는 걱정까지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공부와 정사에 매달릴수록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졌습니다. 결국 왕이 오른 지 20년이 가까워지는 1436년 말부터 1437년 초 사이에 대리청정을 공식 거론한 겁니다. 세종은 이제 40을 넘겼지만 총기가 흐려져서 90살 늙은이나 다름없다라면서 게다가 병까지 생겨서 정사를 보기가 견디기 어렵다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자의 학문도 깊어졌고 의지와 기계도 왕성해졌으니 이제 세자에게 정사를 맡겨도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대리청정을 주장했던 겁니다. 물론 인사권과 병권, 형벌권 같은 대사는 세종 당신이 맡을 것이다 라고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대리청정을 원한다고 순순히 들어주는 신하들이 어디 있습니까? 영정, 황희를 비롯한 대서 신료들이 극력 반대에 나섰죠. 하지만 세종은 집요했습니다. 세종은 하루에 한 동이 이상 물을 마시는 병이 있고 또 등 위에 부종을 앓고 있는데 이제 또 임질까지 걸렸으니 견딜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시력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눈앞에 사람마저 구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호소했는데요. 이것은 당뇨, 합병증 같습니다.
어쨌든 이후에 대리청정하겠다라는 세종과 아니되옵니다라고 버티는 신하들과의 다툼은 1442년까지 끈질기게 이어집니다. 신료들에게는 너희는 임금의 병이 깊어져서 손 쓸 수 없을 정도가 되어서야 대리청정을 맡기겠느냐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신료들은 정사가 한 곳에서 나와야지 두 곳에서 나오면 혼란이 생긴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흔히들 세종을 두고 소통의 지도자라고 평하죠. 그러나 마냥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세종은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정책을 두고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세종은 1442년이 되자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듯이 그대들과 토론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명을 전한 것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세자의 대리청정을 밀어붙였습니다. 기어코 대리청정을 성공시킨 세종은 1443년 세자가 신료들의 조회를 받고 정사를 펼칠 정당을 세웠습니다. 그것이 계주당입니다. 세종은 원래 계주당을 남쪽을 향해 지었습니다. 세자가 남면해서 정사를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자 대소신료들이 벌떼처럼 일어났습니다. 남쪽 즉 태양을 향해 앉는 남면은 오로지 군주만의 방해라는 겁니다. 신료들은 하늘에 두 태양이 뜰 수 없다라면서 일제히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세종은 여기서는 그까짓 하면서 양보합니다. 대리청정을 받아냈으니 남면 카드는 슬쩍 버린 거죠. 결국 세자는 계주당 안에서 서쪽을 향하는 서면으로 대신들을 맡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세종은 그렇게 밀당의 귀재였던 겁니다. 세자 문종은 29살 때인 1442년부터 사실상 대리청정을 시작합니다. 세종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세자가 당신 세종을 닮아서 성군의 자질을 타고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를 닮아서 학문을 좋아했던 세자 문종은 한밤에 인적이 뜸해지면 책 한 권을 들고 집현전 학사가 숙직하는 거처까지 걸어와서 밤새도록 토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현전 숙직자들은 감히 관복의 허리띠를 풀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숙직자였던 성산문은 밤이 늦어서 이제 세자가 행차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겨서 옷을 벗고 누우려 했다는데요.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신 끄는 소리가 들리면서 근보 했다고 합니다. 근보는 성산문의 자입니다. 이에 성산문은 매우 놀라서 허겁지겁 나가서 절했다고 하는데요. 선비와 학문을 좋아하는 문종의 면모를 보여주는 사례죠. 효성 또한 대단했습니다. 아버지 세종이 앵두를 즐기자 세자는 후원에 손수 앵두나무를 심었다고 하는데요. 세종은 세자가 따주는 앵두를 맛보고는 외부에서 바친 앵두가 어찌 세자가 손수 심은 것과 같겠느냐라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당대에 편찬된 용제총화는 지금도 궁궐 안에 온통 앵두나무만 자란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문종은 정식으로 왕이 오른 지 불과 2년 3개월 만에 39살의 창창한 나이로 승하하시죠. 원체 병약했던 데다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3년상을 잇따라 치르는 바람에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된 겁니다. 재위 기간으로만 보면 너무 짧았습니다. 그러나 대리청정까지 합한다면 문종의 치세는 사실상 10년 정도는 됩니다. 그 사이 세종은 웬만한 정사를 아들에게 넘기고 훈민정음 창조와 반포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문종의 업적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1441년 4월 29일자 세종실록은 의미심장한 내용을 전하죠. 이런 내용입니다. 세자 문종이 가뭄을 근심해서 비올 때마다 땅을 파서 젖어 들어간 깊이를 재었다. 고리로 만든 원통한 기구를 궁중에 설치하고 여기에 고인 빗물의 분수를 조사했다라고 했습니다. 세종시대 업적 중 하나인 치고기 발명가가 다름 아닌 세자 문종이었던 겁니다. 세종실록은 문종이 천문을 잘 관측하고 날씨 변화를 잘 읽어서 비가 어느 때 내리고 우리가 어느 때 어느 방향에서 쉰다고 예언하면 반드시 적중했고 세종이 매양 천변에 대해서 물어보면 반드시 맞췄다라고 기록했습니다. 1450년 절세의 성군인 세종이 승하했지만 권력의 공백은 없었습니다. 모두 대리청정 덕분이었죠. 문종은 특히 육부미상까지 윤대를 허락했습니다. 열례실 기술은 문종이 지위가 낮은 신하라도 온화한 안색과 부드러운 말씨로 응대해서 언로를 활짝 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민족과의 전쟁 전란사인 동국 병감을 펴냈고 역사서인 고려사와 고려사 절호를 편찬했습니다. 하지만 문종이 너무 일찍 승하하는 바람에 세자인 단종이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를 잇는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만약 문종이 오래 왕이 있었다면
개의정난과 같은 그런 불행한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문종은 세종의 치세를 계승했을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제 어린왕 단종의 등극으로 쓸모가 없어진 계주당은 단종 즉위년인 1452년 9년 만에 해임합니다. 그래도 대리청정은 후대 왕세자의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의 모델로 활용됐습니다. 바로 경종과 영조, 사도세자, 정조, 효명세자 등의 대리청정이죠. 어떻습니까? 8월 31일이면 복원될 경복궁 계주당에는 이렇게 성군의 정치를 잇고자 했던 세종대왕과 문종의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도 잘 보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